에릭 애덤스 시장에 대한 사임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 신임국장이 중국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빅토리아 씨의 사망 이후 검찰은 어떠한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방화를 저지른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한국행 항공료가 안정세를 유지하며 한국을 방문하려는 한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힙합계 거장 퍼프데디가 어제 저녁 뉴욕에서 체포됐습니다. 오늘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을 맞아 신규 유권자 등록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어제 브루클린 세탁소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가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금 지급을 실시합니다. 뉴저지 전력 공급 업체들이 요금을 인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연방수사국의 조사로 뉴욕시 행정부가 시끄럽습니다. 현재까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최측근 최소 15명이 연방수사국의 조사를 받은 가운데 지난주 뉴욕시 경찰국장이 사임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뉴욕시장 수석 변호인이 깜짝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감과 뉴욕시 소방국 고위직 공무원 등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조사를 받으면서 에릭 애덤스 시장을 향한 사임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에 대한 사임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티파니 카반 시의원은 공개 성명을 통해 연방수사국의 조사와 관련해 애덤스 시장은 아직까지 어떠한 혐의도 받지 않았지만 뉴욕시 행정부 운영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 국장이 부패 수사와 관련해 사임했으며 에릭 애덤스 시장의 수석 변호인 리사 존버그가 지난 주말 깜짝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카반 의원은 애덤스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15명 이상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리더십 실패라고 꼬집었습니다.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과 에밀리 갤러거 뉴욕주 하원의원도 시장의 사임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사임 촉구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애덤스 시장과 그의 측근들을 겨냥한 연방수사국의 조사는 최소 4건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전 NYPD 경찰국장인 에드워드 카반과 그의 쌍둥이 형제가 유흥업소를 상대로 경찰 보호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는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연방검찰은 뉴욕시 공공안전 부시장 필 뱅크스와 뉴욕시 교육감 데이비드 뱅크스, 그리고 그들의 형제인 전 MTA 직원 출신 테런스 뱅크스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형제 관계로 뉴욕시 행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형제들이 컨설팅 회사에 시 계약을 중개했는지 등 불법적인 로비스트 활동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또한 애덤스 시장이 선거 당시 튀르키예 정부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았는지, 중국 정부 자금을 통해 중국 여행길에 올랐던 것은 아닌지 외국 정부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뉴욕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애덤스 시장을 향한 사임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신임 뉴욕시 소방국장과 중국 건물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방수사국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행정부 내에 외국 정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조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뉴욕시 소방국 신임국장이 중국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뉴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방수사국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FDNY 국장으로 새로 임명된 로버트 터커는 소방국장으로 임명되기 전 개인보안회사를 운영해왔으며 그의 고객 중 한 명이 중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인정한 억만장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터커 국장은 FDNY에 합류하기 전 맨해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사설 보안 회사인 TNM USA 대표로 역임해왔으며 이 회사 고객 가운데는 한때 논란이 되었던 중국 억만장자 마일스 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일스 권은 2024년 7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1월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TNM의 대변인은 우리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밝히지 않는 회사 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더 이상의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터커는 또 지난주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가 드러난 뉴욕시경 고위직 간부인 린 구이안을 추천하는 이메일을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TNM 소속 터커의 개인 비서에 의해 작성됐으며 터커도 해당 이메일을 함께 수신했습니다. 이 이메일 추천서는 당시 NYPD 부국장이었던 에드워드 카반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욕 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린과 전직 뉴욕시경 국장, 뉴욕시 소방국장 등 뉴욕시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실체가 드러나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 폴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한인 여성 빅토리 씨가 경찰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7주가 지났습니다. 한인사회 신속한 조사 촉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떠한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 선례를 비춰볼 경우 이 씨에 대한 주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조사한 결과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뉴저지에서 발생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던 주민이 경찰 총격에 의해 사살된 사건 가운데 주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3월 패터슨에서 발생한 나즈 시브룩스 사망 사건의 경우 경찰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던 시브룩스가 있던 아파트로 출동했고 약 4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총격 사살했습니다. 당시 시브룩스를 무력 진압한 경찰관은 총 5명이었는데 이 중 2명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5명 경찰에 대한 주 검찰의 조사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뉴저지 스팟라이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이들 5명 모두 총격 사건 이후 여전히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저지시티에서도 정신질환이 있던 52세 앤드류 워싱턴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총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총격을 가한 경찰에 대한 주 검찰의 조사가 여전히 계류 중이며 사건과 관련된 경찰들은 모두 근무 중입니다.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하면 빅토리아 이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주 검찰의 조사도 2년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주 검찰 조사가 종료되고 대배심이 열리더라도 기소될지의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경찰관이 근무 중 총격을 가해 인명을 살상한 사건 가운데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이 기소된 경우는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방어와 경찰 대치 사건으로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조자주에 거주하는 조나탄 리 씨는 한인 밀집 지역 주택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경찰이 출동하자 칼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돼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귀넷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조지아주 한인 밀집 지역인 둘루스 올드 노크로스 로드 선상의 엘콘 테라스와 게인스테이 테라스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 신고가 접수돼 귀넷 소방대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차 20여 대, 소방차 10대가 출동해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서는 조나탄 리로 밝혀진 남성이 집안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과 소방대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 남성은 소방대가 출동하자 처음에는 칼을 든 채 집 밖으로 나왔다 이내 다시 들어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남성이 칼을 든 것으로 확인한 당국은 경찰 특공대 팀을 출동시켰고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안 경찰과 심리 상담가가 남성에게 자수를 권하는 등 협상을 벌였습니다. 결국 경찰 특공대 팀에 의해 체포된 이 남성은 일단 정신건강 감정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나탄 리 씨는 1급 방화, 1급 재산 손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하자 인근 주택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으며 다행히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달러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데다 여름철에 치솟았던 한국행 항공료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 등 해외 거주 한인들의 입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4월부터 한국 정부는 2023-20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22개 국가에 한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KETA 필수 조건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KETA는 출발 전 홈페이지나 앱에 개인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로 입력 과정이 쉽지 않아 시니어 세대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또 한국관세청은 그동안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두 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 신고 제도를 지난해 8월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모바일 세관 신고는 종이 신고서 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 신고 앱을 통해 1인당 면세 범위 $800, 초과 물품, $10,000를 초과하는 외화, 검역 물품 등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또 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해 입국장을 나가면 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소에서 한인 시민권자와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가 시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애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이 조치는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북돋고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에서 얼굴을 미리 등록하면 탑승 게이트에서 여권을 꺼내지 않아도 안면 인식으로 신분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패스 시스템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힙합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퍼프데디 콤스가 어제 저녁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호텔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콤스는 변태 성욕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녀를 한데 모아놓고 마약을 투입하고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매매, 납치, 학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퍼프데디로 통하는 힙합계의 거물 션 디디 콤스가 어제 저녁 뉴욕에서 체포됐습니다. 콤스는 최근 머물던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으며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콤스는 여성들을 학대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 여성학대, 협박 모의 등의 혐의로 오늘 기소됐다고 연방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콤스가 그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 같은 기이하고 위험한 일들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약 6개월 전 연방수사관들이 로스앤젤레스와 마이애미에 위치한 그의 자택을 급습한 후 이뤄졌습니다. 14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은 콤스가 자신이 이끄는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평판을 보호하며 범죄 행위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콤스는 여성 피해자와 남성 성노동자들을 마약에 취하게 한 뒤 수일에 걸쳐 지속되는 성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했고 피해자 협박에 사용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콤스의 범죄 조직은 성매매, 강제노동, 납치, 방화, 뇌물수수 및 사법방해에도 연루돼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관은 콤스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품 일부를 그의 집에서 압수했습니다. 콤스가 폭행 및 성폭행, 학대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작년 11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카산드라 벤투라는 콤스에게 수년간 신체적 그리고 성적 학대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소송은 다음날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올해 5월 CNN이 지난 2016년 3월 LA 호텔 복도에서 콤스가 벤투라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콤스는 최소 1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렸으며 이 가운데 9건 이상이 성폭행 관련 소송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콤스의 변호사는 오늘 그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강력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맨입니다. 오늘은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로 투표 자격이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잠재적 유권자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날입니다. 유권자 등록의 날은 해마다 진행되었지만 올해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적극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의 여러 단체들이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을 등록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유권자 등록의 날은 매년 9월에 열리며 이미 많은 단체들이 선거와 투표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처음 등록하거나 등록을 업데이트할 시 유념해야 할 중요한 정보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은 다가오는 11월 5일 화요일이고 유권자 등록은 10월 26일 토요일에 마감됩니다. 뉴욕주는 웹사이트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며 우편과 직접 사무실에 가서 등록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몇몇 주들은 이번 달 초부터 이미 투표를 시작했으며 주로 투표소로 가서 직접 투표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해 벌써부터 대선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와 미국 유명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리스 후보 지지는 다가오는 대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며 새로운 유권자 유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어제 브루클린의 한 세탁소에서 한 남성이 세탁물이 제때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도주 중이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어제 브루클린의 한 세탁소에서 한 남성이 세탁물이 제때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15.34달러짜리 세탁물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며 오후 2시 직전 베스 애비뉴의 세탁소에서 여성의 목과 팔을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안정된 상태로 NYU 랭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피해자의 동료는 용의자가 자신의 세탁물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화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이후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고 그 남성을 한두 달에 한 번씩 오는 단골 손님으로 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남성의 어머니가 세탁소 맞은편에 거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회색 셔츠와 흰색 운동화를 신은 이 남성은 여성을 칼로 찌른 후 21번가를 따라 벤슨 애비뉴 쪽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기아와 현대차가 차량 손실 또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환급이나 현금 보상금 1억 4,500만 달러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기아와 현대는 일부 운전자에게 일회성 지급으로 1인당 3,37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기아와 현대는 모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억 4,500만 달러의 합의는 영향을 받은 차량 소유주에게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아와 현대차 관계자는 도난 관련 차량 분실, 손해를 입은 차주에게는 보험 공제액, 보험료 인상액, 기타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다양한 도난 방지 장치 구매 때 300달러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월부터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 830만 대에 대해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을 지원해 왔으나 미국 내에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기아와 현대는 차량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며 지난 5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열리는 팝업 이벤트에서 무료로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해 왔습니다. 2022년 8월에 틱톡에서 기아 챌린지라며 현대 기아차를 훔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구형 현대 기아를 노린 것입니다. 이모빌라이저란 자동차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각 키마다 고유의 암호를 부여해 이를 확인하고 시동을 제어해 정당한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장비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대부분 10대인 사용자들은 드라이버와 같은 초보적인 도구를 사용해 특정 기아와 현대 모델을 얼마나 쉽게 도난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트렌드로 인해 차량 도난이 급격히 증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률 시스템이 개입됐습니다. 틱톡 트렌드는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으며 미국 전역의 수많은 기아와 현대 차량 소유자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현대차와 기아가 2011년에서 2022년 사이 미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한 25개 차종으로 규모는 약 900만 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 여름 들어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는 뉴저지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기료 급등은 뉴저지의 주요 전력회사가 일제히 요금을 올린 데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이중고가 겹친 것이 원인입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뉴저지닷컴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북부 뉴저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PSENG 월 요금은 지난 6월 1일부터 9%가량 올랐습니다. 중부 뉴저지를 중심으로 하는 JCPL 월 요금 인상률은 8.6%, 애틀랜틱시티 전력은 4.6%, 라클랜드 전력은 3.6%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요금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청구됐다는 것입니다. 한 한인은 7월에는 더운 날이 많아 에어컨을 자주 틀었더니 1,500스퀘어피트 주택에서 전기요금이 $500나 넘게 나왔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한 주민은 소셜미디어에 7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았는데 요금이 무려 $782나 됐다며 평균 정도 크기의 주택인데 믿을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위가 전년보다 훨씬 심했던 것이 전기료 급등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은 지난 1985년 이후 뉴저지에서 두 번째로 평균 기온이 높은 6월이었습니다. 요금이 인상된 데다 올여름 에어컨 가동 시간이 예년보다 크게 길어지면서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됐다는 분석입니다. 전기요금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정치인들도 전기요금 급등을 막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요금 상승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전기료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허리케인 프랜슨이 멕시코만을 지나갔지만 멕시코만에서 원유 생산 시설의 30%, 천연가스 생산 시설의 41%가 가동 중단 상태를 유지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루 52만 2천 배럴의 원유 생산 시설이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프랜슨 영향에 따른 주간 생산 감소분은 182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멕시코만은 미국 원유 생산량의 14%를 차지합니다. 프랜슨 상륙 소식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11일 2.4%, 12일 2.5% 급등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이 2024-2025 학년도부터 새로 받은 무료 옴니 카드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거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옴니카드 키워드를 검색하면 1년간 1일 최대 4회 무료로 전철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이 카드는 최소 $80에서 최대 $70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일 사용 가능한 최대치를 1년간 매일 쓰면 $4,234인데 이것에 비해 저렴하다는 게 불법 판매자들의 주장입니다. MTA는 옴니 서비스 약관을 통해 카드 이용은 승인된 소유주만 가능하며 당사자 간 거래는 물론 제3자 간 거래도 금지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16일 오전 9시 55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라포르테에서 석유, 가스 등의 수송을 위해 지하에 묻힌 파이프라인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불이 나 거대한 화염이 수십 미터 높이까지 치솟았으며 반경 0.8km 이내에 있는 주택 100채가 피해를 봤습니다. 불길은 거의 10시간이 지난 뒤에도 타올랐지만 파열된 파이프라인의 흐름은 차단됐다고 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테러 활동으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폭발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도로는 폐쇄됐고 수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소방관으로 추정되는 4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지하철 서핑으로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11세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소년은 오전 10시 15분쯤 스미스 나인스 스트리트 역에 도착했을 때 지 열차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로우빔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MTA에 따르면 경찰이 사고를 조사하는 동안 지하철 노선에서 운행이 중단됐고 베드포드 노스트랜드와 철치 애비뉴역 사이에서 열차가 중단됐습니다. 이 같은 무모한 스턴트로 올해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요일 밤 헤럴드 스퀘어에서 어린 소년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요일 밤 헤럴드 스퀘어에서 어린 소년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9시 7분쯤 경찰은 911 신고에 대응해 헤럴드 스퀘어 지역의 펜스테이션에서 몇 블럭 떨어진 124 웨스트 30가 밖에서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은 12세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안정된 상태로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총격의 표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가한 범인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아침 타임스퀘어 중심부에서 39세 남성이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7번가와 웨스트 42번가의 영화관과 기타 명소 근처에서 총격이 발생했으며 39세 남성이 오른쪽 다리에 총알 한 발을 맞았습니다. 총격 사건과 관련해 3명의 청소년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거리에서 8개의 탄피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부상으로 벨브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